지난 2004년 미 국방부가 작성한 비밀 문건 하나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1급 비밀로 분류된 이 문건의 내용은 곧 닥쳐올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 하지만 이 경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World that prior to 2007 largely had food surpluses. It's fairly rare that the world is really very short food on a global basis. In fact, our biggest problems in North America for the last almost 100 years has been excess production. 하지만 몇 년 후 그 경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중앙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서 식량 때문에 연이어 폭동이 일어났고 올해 초 이집트에서는 혁명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자그마치 30년, 그 오랜 독재를 끝낸 것은 바로 식량 문제였습니다.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들은 일제히 수출 금지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식량값이 치솟기 시작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놀랍게도 한국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식량을 두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싸움. 이것은 핵전쟁보다 무서운 식량 전쟁입니다. 이집트 혁명이 일어난 지 10달. 하지만 카이로 시내 광장에는 아직도 구호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정권이 물러난 지도 한참. 지금 이집트 국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아직도 내려가지 않고 있는 빵값입니다. هم بيقولوا كل حاجة هتنزل في رمضان ولكن دوت مسكنات علشان الشعب المصري يهدى مش أكتر لكن كل حاجة حتى السرقة في رغيف العيش قوت الغلبان بيتسرق قدام عينينا الفجر الساعة 3 بالليل. 도대체 이집트 국민들이 빵값에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이로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한 마을. 이곳은 이집트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수도원의 관리인으로 일하는 카림 씨의 집.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구 67명이 모여 먹는 점심이라고는 이집트 빵 아이씨 2개가 전부입니다. 이집트 혁명이 일어난 지 10달여. 독재 정권이 물러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카림 씨 가족의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보다 빵값이 2배는 올랐기 때문입니다. 밀가루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아이씨만 보통 5개. 아이씨는 이집트 사람들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주식입니다. 카림 씨네 식비의 대부분도 이 아이씨를 사는 데 쓰입니다. 그런 아이씨 값이 2배가 올랐으니 생활도 2배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العيش كل مدى في الزيادة بس المدعم بتاع الحكومة ما يتاكلش يعني في فران بتخبز العيش بالشلن ما بتاكلوش خالص حتى لما ده حاجة وحشة حاجة وحشة برملة وتراب لا عشان انا اشتري عيش كويس بشتري عيش رغيف بربع جنيه بنص جنيه. العيش احنا بنجيبه بنخبز عشان بنوفر المصاريف يعني لو بنجيب كل يوم اقل حاجه بجنيه ونص بنوفر عشان نخبز
من قبل سنتين السعر كان لا زاد، قولوا له زاد 3 أضعاف. زاد 3 أضعاف. كنا بنجيب الدقيق ب 2 جنيه، دلوقتي 3 ونص ب 4 جنيه. أيوة الدقيق لسه أول امبارح جايبينه ب 3 جنيه. 이집트 사람들의 일과는 아침마다 골목에 있는 구경빵집 앞에 줄을 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집트에는 동네마다 이런 구경빵집이 있습니다. 8천만 이집트 인구의 40%가 이곳 구경빵집에서 빵을 사갑니다. 구경빵집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밀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 빵집보다 빵값이 40% 정도 저렴합니다.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빵 소비국입니다. 바게트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1인당 하루 빵 소비량이 130g. 그런데 이집트는 무려 이 3배가 넘는 400g입니다. (2008년) 구경빵집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IC를 굽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인에게는 중요한 IC. 그런데 이 IC 값이 폭등한 것입니다. ما دي اسعار عالميه على حسب سعر القمح اللي بيجي من الخارج والتكلفه بتاعته بتاعت ان هو يتحط يجي هنا مصر وكده، كل دوت طبعا بيزود اعباء. IC는 아랍어로 영혼을 뜻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빵을 IC라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과도 같은 빵, IC. 이 IC는 결국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 1월 수백만의 이집트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간 독재를 견뎌온 이집트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다름 아닌 무바라크 정권의 잘못된 식량 정책이었습니다. Traditionally, Egypt used to produce all the wheat it wanted. During my generation, when I was a young student, Egypt used to export wheat. Oh my God. It all started in the mid 1980s, by 1985, during Mubarak regime. And he had a minister called Yusuf Wali, Minister of Agriculture, and that man has a very strange agricultural strategy which brought us to this situation. A strategy through which he would reduce the wheat production in Egypt and increase the flour production. 혁명 발발 한 달여 만에 무바라크 대통령은 전격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قرر الرئيس محمد حسني مبارك تخليه عن منصب رئيس الجمهورية وكلف المجلس الأعلى للقوات المسلحة 빵값 잡기에 실패한 정권은 결국 그렇게 수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빵은 정권과 국민이 맺은 일종의 계약과 같습니다. 어떤 정치 논리와 구호보다 우선한 것이 안정적인 빵 공급. 그런데 30년간 이 계약을 잘 지켜왔던 무바라크 정권은 올해 초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작년 도대체 이집트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8월 러시아 총리 푸틴은 밀 수출 금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На экспорт с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ерновых и других сельхозтоваров, производных от зерна. 홍수와 가뭄, 이상기후로 러시아의 밀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자 비상 조치를 발동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한 해 밀 소비량은 1,300만 톤. 그중 절반 가까운 700만 톤을 러시아에서 수입합니다. 밀 수입 전면 금지 후 4개월, 재고 역시 바닥이 났습니다. 빵값은 당장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 수 있는 IC의 개수도 한 사람당 20개로 제한됐습니다.
빵값이 오르자 덩달아 다른 물가들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의 식료품 값은 평균 20%나 올랐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 이것이 바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카이로 시내 광장에서는 오늘도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사회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빵값이 잡히지 않은 지금, 이집트 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 혁명을 지켜본 아프리카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는 식량 확보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랍권인 중동 지역 국가들 역시 발빠르게 수입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수입을 2배로 늘린 방글라데시부터 세계 최대 농업국 중 하나인 중국까지 식량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말 그대로 식량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뭘까요? 얼마 후면 세계 인구는 70억 명을 돌파합니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1인당 곡물 소비량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농경지와 물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량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Well, I think there is a crisis if we measure that in terms of availability of food and secondly, prices of food. Now, what this has meant is that the surge of demand that we've seen since 2007 has largely reduced inventories or extra supply of basic food commodities down to zero. The cupboard is bare. So every time we have some kind of a setback in a major production area of the world, like in Russia in 2010 on wheat, you're going to see an explosion of prices because we're very short of basic foodstuffs. We have no surplus inventories or stocks to work from.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필리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소득 195달러로 우리나라에 식량 원조를 해주기도 했던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리핀의 경제 사정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거리. 트라이시클 운전사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 중입니다. 손님은 없는데 기사는 넘쳐나니 하루 중 태반이 대기 상태입니다. 말론 씨 역시 그런 기사들 중 한 명입니다. 오늘은 운 좋게 시내로 나가는 손님을 태웁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대기했다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맞이하는 첫 손님입니다. 마닐라로 오기 전 말론 씨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 정부의 권유에 따라 땅을 팔고 도시로 나왔습니다. 하루에 태우는 손님이래야 기껏 2-3명. 트라이시클 기름값을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얼마 없습니다. Ay, 3 a.m. 3 a.m. hanggang 6 a.m. ay p.m. Tapos, ang biyahe namin minsan dalawa lang. Bumikita kami 100 pesos a day. Kulang pa sa pagkain. 오늘 번 돈은 오늘 먹을 쌀을 sa는데 전부 쓰입니다. 그나마도 값싼 수입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Kasi para makatipid ako, tsaka mura. Kaysa dun sa kabila mahal. Tapos baka kapusin ako pambili ko ng ulam, wala na matira sa akin, wala na akong panggas.
dito sa Bangus. 고향을 떠나오기 전 농사를 지을 때도 형편이 어렵기는 했지만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Ano? 요즘은 하루 손님이 없으면 하루 굶어야 할 정도로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농민이었던 그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데는 불과 몇 개월 걸리지 않았습니다. 쌀 1kg과 생선 3마리가 5식구의 하루 식사입니다. 역시 농부였던 아버지는 몸이 아파 일을 나갈 수 없습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집안의 전기가 끊긴 지도 오래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그래도 굶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겼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 가족의 문제. 이것은 비단 말론 씨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땅을 팔고 도시로 나온 많은 농민들이 지금 말론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고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Nagkasakit ako, walang pera, pampagamot sa pambili ng mga sakit ko. Tulad ng rayuma. Tapos malabo mata ko, hindi na makakita. Kaya kailangan kong pera. Tapos hindi na ako makapagtrabaho. Mahina ng katawan. Kaya mga anak ko naman, wala nakatapos ng pag-aaral, wala makatulong sa akin. Kaya ang naisipan ko na lang, ganun, ibenta ang lupa na aking sinasaka. 2008년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에 쌀 가격 폭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수입쌀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90년대 초 쌀 생산이 충분하다며 정부가 농업에 대한 투자를 절반으로 줄인 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I don't think, and I cannot say that it's a misimplemented policy, but because that is the first time for a long time that it happens in the country. Because even before her term, people are telling our economists that it's even better to import rather than produce our own rice. But that proves that that approach is not really sit well at any given situation. 군인들을 동원해 쌀 창고를 지켜야 할 정도로 사회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한 해 평균 200만 톤의 쌀을 들여와야 하는 쌀 수입 국가입니다. Well, those were the wrong policies in the past. No? We depended on our shortfalls and even more over the shortfalls by importing so much. No? In fact, when the Aquino administration took over, we had our warehouses filled with imported rice. No? And there was not even enough for us to buy paddy from the local farmers, no? Because there was no space in our warehouses. No? So that is what we're trying to reverse. No? We will just import only that which is necessary for our strategic food reserve requirements. No? 필리핀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정부가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줄인 후에 필리핀 농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 해 산모작이 가능한 아열대 기후. 지금 이곳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일하다 말고 농민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Ako yung dumeng, dapat pala si Arman ang pinagta... 농민들이 찾아간 곳은 근처의 쌀 배급장. 저마다 쌀을 몇 킬로그램씩 배급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쌀은 공짜는 아닙니다. 들쥐 박멸을 위해 정부가 쥐 한 마리당 1kg씩 쌀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곳 농부들은 쥐를 잡는 것으로 부족한 식량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Nakahuli ako ng 15 daga, ang kapalit ay 15 kilong bigas na puro babae.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쌀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0년대 이후 농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땅을 팔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농촌에 남은 것은 대부분이 소작농.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어도 쥐를 잡아 쌀을 얻어야 할 정도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소작농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한때 자기 논을 가지고 있던 자작농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땅을 팔도록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필리핀 정부였습니다. Hinyabla kami ng mayor, kinukuha pilit yung lupa namin. May tatayo raw ng mga building na gagamitin ng lungsod, ng gobyerno. Eh di lumaban ho kami ng kaso. 지난 90년대 이후 필리핀의 농경지는 점점 줄어들어 이제 1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땅을 파는 농민들에게 농업 대신 관광업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Yes, it should be developed because the government approved the conversion from agriculture to industry because there's a plan, an conversion plan. No? They will put a golf course, they will have residential areas, they will put a agro-industrial processing plant, but that did not happen. So because it did not happen, the farmer said, hey, the rule said it should be reverted to agriculture, it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farmers under the Agrarian Reform Program. 한때는 쌀 수출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된 필리핀. 농업을 포기하고 필리핀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된 10월 초순. 전북 익산의 한 논에서도 벼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여름철 잦았던 수해로 평년작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큰 수해를 겪었던 전북 지역은 대부분 수확량이 예년만 못합니다. 작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예년 평년작보다는 한 5%에서 7% 사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 태풍 곤파스로 쌀 수확량이 30% 이상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4%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상 생산량 418만 톤 안팎.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 발표했습니다. 2015년 목표치를 25%에서 30%로 2020년에는 32%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먹는 것의 약 90%를 쌀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해외에서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의 생명줄을 애국 농산물에 맡겨야 되는 여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OECD 주요 국가들의 식량 자급률은 모두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량 자급률은 26%에 불과합니다. 쌀만 놓고 보자면 자급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식량 자급률 26%에도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농사가 잘못돼서 1,000만 섬가량 소출이 적어졌다고 보고 정부는 이에 1,200만 섬의 양국을 이미 확보해 놓음으로써 올해 식량 사정은 잘 풀려나가게 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의 냉해로 양국 생산이 줄어들게 돼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하지만 쌀도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981년 냉해로 미국산 쌀을 수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냉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1,200만 석이 부족했죠. 그때 국보위 시절 아닙니까? 국보위 시절에 식량이 모자라면 정권이 제대로 출범을 못하니까 아주 그냥 좀 무리한 방법으로 수입을 했죠. 그러니까 가격에 관계없이 비싸게 수입하기도 하고 $200가 $600까지 갔으니까 톤당 가격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용 쌀이 수입됩니다. 그 같은 상황은 1996년에도 반복됐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았던 그해 미국산 칼로스가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야 했던 것까지 상황은 1981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통일 후입니다. 올해 8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해야 할 만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식량 사정. 만약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은 필요한 식량 2천만 톤 중에서 1,5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필요한 식량에 훨씬 못 미치는 410만 톤 정도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식량 수입량은 1,800만 톤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에 압박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돈을 식량 구입에, 식량 수입에 투입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한정된 재정은 다른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일에 쓰이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다른 모든 통일 과정이나 통일 작업에 사회통합 작업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불효불급한 일들, 다른 중요한 일들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통일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식량 자급률의 상향 조정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자급률을 얼마를 올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올리느냐입니다. 목표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리는 4%, 콩은 5%가량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밀은 무려 8.3% 이상 생산량이 늘어야 합니다. 사실상 자급률 상향 조정의 성공 여부는 밀 생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들을 우리가 현재 상황에 봤을 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옥수수라든지 밀, 콩 같은 경우를 생산을 늘려야지만이 우리 자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해외에서 도입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소비가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밀 생산 증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전북 김제의 우리밀 마을입니다. 정부가 특화 품목 육성 사업의 하나로 밀농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파종을 앞두고 정작 농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생산하는 만큼 밀의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밀은 10월 달에 심어서 10월 중순경부터 말까지 심어서 겨울철을 지나서 6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6월 15일 정도 수확을 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한테 넘어가는데 저희는 이 밀을 많이 심고 싶지만 소비가 현재는 위축이 되다 보니까 많이 심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7년 우리 밀의 자급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서 재배 농가가 늘었고 4년 만에 자급률은 6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자급률을 10%까지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밀 소비가 늘지 않는 이상 정부 지원만으로 자급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10월 말이 되면 이 논에 본격적인 밀 파종이 시작됩니다. (2005년) 27개 농가로 시작된 이 밀마을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5년 만에 재배 농가가 270여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내년 여름 이곳에서 수확할 수많은 밀은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파종을 앞둔 밀 생산 농가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극적으로 정부에서는 대처하고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마 이 우리 농산물 소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펴줬으면 좋겠다. 정부 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줘야만이 우리 농산물이 소비가 돼야 뭔가 가격도 유지할 수 있고 농사꾼도 그 소득을 가지고 뭔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못하고 있지 않냐. 일본 도쿄의 한 주택가. 아직 가을 추수 전이라 이 쌀가게에서 판매하는 쌀들은 대부분 작년에 생산된 것들입니다. 쌀값이 좀처럼 오르는 일이 없는 일본에서 최근 햅쌀 출하를 앞두고 이해하지 못할 쌀값 변동이 있었습니다. 햅쌀 출하가 코앞인데 작년 생산된 묵은 쌀의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전 사고가 있었던 올해의 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宮崎だと九州新米。あ、もしかするとちょっとオレンジっぽい袋かしら。一目惚れでもこういうんじゃなくって、もうちょっとオレンジ。そう。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후쿠시마현은 일본 4대 쌀 생산지 중 하나. 쓰나미와 원전 사고로 쌀 생산이 14만 톤이 감소한 데다 국산 쌀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やはり東北6県地震にあったところがお米の主なる産地だったものですから、そこのお米でだいたい日本のお米の半分に近くを占め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極端な話、半分のお米が不安なわけです。その放射能に汚染されてるのかされてないのか。そうすると来年この秋出てくるお米が安心なものを皆さんやはり欲しいって思うので、そうすると今のうちに来年秋に取れたものがどっちかわからないんだったら間違いなく安心なものを今のうちに手にしとこうっていう気持ちが強い方は多いようですね。
원전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주변 12개 지역 7천여 농가에 대해 벼농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벼농사가 금지된 논은 1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생산과 공급, 품질, 그리고 자급률에 이르기까지 쌀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일본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같이 식량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서는 식량 위기 매뉴얼이 발동합니다. 위기 상황에 따라 레벨 0에서 레벨 2까지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급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이지만 늘 식량 위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식량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식량 자급률 제고도칙을 만들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식량 안보 대응 매뉴얼을 법제화시키고 그것을 마련해서 향후 그런 상황이 오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가장 가능성 높은 식량 문제는 곡물의 수입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밀과 옥수수를 90% 이상 수입하는 세계 2위의 곡물 수입국. 만약 수출국의 사정으로 곡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답은 자급률을 높이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는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식료안전보장과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이 닥쳐올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정책 역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したがってその、自給率 40%、39% というふうに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この自給率の目標についてもその、平成32年度にですね、50% まで引き上げるというですね、目標を昨年立て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ので、いつまでもその海外にその多くを依存しているのではなくて、できる限り国内で作れるものは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まず大事だと思います。ただそうは申し上げてもいきなりその食料自給率を100とかですね、そういう高いところまで上げると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ので、何かあった時のその食料の安全保障とそのためのその方策というのはきちんと考え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일본 최북단에 자리한 홋카이도. 눈꽃 축제로 유명한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밀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우동집을 하고 있는 이토 겐기치 씨. 이 집의 우동과 라멘 맛은 인근의 다른 집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다른 맛이 좋아 찾는 단골들도 많습니다. 이 집의 인기 비결은 독특한 식감의 면발. 이 우동집의 주인은 수입 밀가루 대신 비바이 고장에서 생산된 밀가루만을 고집합니다. 우리 밀을 쓰는 것이 이 집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麺屋さんそのものがビバイ産の小麦粉を主体にして使ってるってことですよ。皆さんね、うち食べにしてくれた人はそばもうどんもラーメンも美味しいって言ってくれてますよ。 비바이시 외곽에 위치한 밀밭입니다. 처음엔 벼농사와 밀농사를 번갈아 지었지만 지금 이 논에서는 전면 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っちに木の根っこだとかすごく大きいの積んであるんですね。まだ昔開墾した時のものがちょっと土の中に埋まってて、それが農作業機械やった時に出てきて寄せるだとかいう形にもなります。長いことかかって非常にお米をぜひ作りたいということで開拓して、水田にしてた部分ですけど、今は大体半分ぐらいがお米以外のものを作ってますんで、こういうふうにですね。 이곳에서 생산되는 밀은 상당수가 이 고장 안에서 소비됩니다. これは何です？小麦なんだけど、春よ来いっていうんだけども。これが今年の収穫した。そうです。これがパンになる。あ、パンになるんですか。パンとラーメンになるんですよ。やはり水田をまた作りたいっていう要望ありますので、だから麦の作った後にまた水田にすぐ戻せる状態が一番いいんであれば、やっぱりどうしても麦の方がいいのかな。で、生産性も高いですから。 して安定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収量もある程度上がるということで、機械も同じ機械を使えるということで、だから今麦と大豆を作ってるんですね、転作畑にはね。 일본이 밀의 자급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농민과 관계기관 그리고 소비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一応そういう部分、主食についてもそれは当然、日本国内での十分があります。それでそれ以外のいろんな、保管するような作物につきましてもですね、それについてもなるべく自国内での自給率を高め、国民の食に対する安全安心に対する期待に応えなくちゃならないとか、そういう部分でですね。 작년과 올해 쌀값과 옥수수 값이 폭등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곡물 가격이 뛰기 시작한 시점은 중국이 대량 곡물 수입에 나서기 시작한 때, 거대한 식량 소비국인 중국이 식량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45% on a year-to-date basis. The long-term historical volatility is about 20%. So it's almost double. 중국 공산당은 작년 당 대회를 통해 식량 가격 안정을 최대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쌀과 옥수수, 밀을 사들였습니다. 식량을 체제 안정의 가장 중요한 안보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为什么就保证13亿人得有吃饭吃啊？没有别的原因。政府控制粮食的集团，可能主要政策性的大量的还是这些个控制。 핵전쟁이 아니라 이제 곡물 전쟁이죠. 곡물 전쟁이 앞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사이 이집트 국민들은 같은 빵을 2배의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대가로 필리핀은 10여 년 만에 쌀 수출국에서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식량 전쟁 중. 식량 자급률 26%의 우리나라는 과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